여기서 얘기하는 bad face라는 악의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무조건 디폴트 할 필요 없는 거죠. 상대방도 피고도 우리가 봐줘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원고가 물론 이제 잘못은 없다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원고의 승을 들어주는 것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정의에 맞지 않는다. 자, 이제 콜롬비아의 법에 따라서 뭘까요?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 법은 보게 되면 증거를 파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자 제재를 부과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연하게 그죠. 증거를 파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재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데 단 제재를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 5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여기에 자 5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번호가 붙여 있고 그러면 뭘까? 이게 다 구성 요건들이죠.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안에다가 그대로 적어 내려나가서 그 밑에 우리 사건을 거기다 대입시켜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안에 하여튼 ABC가 나왔던 그죠? 1, 2, 3가 나왔던 스몰 1, 2, 1 나왔던 간에 무조건 그거는 빠뜨리면 안 돼요. 중요한 우리가 구성요건 중에 하나니까. 자, 제재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자, 편견을 받는다니까. 어떤 이유로? 자, 우리가 증거에 대한 파괴, 변조, 비보호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편견을 받는다.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실제로 법원에서. 두 번째, whether prejudice could be cured. 그러한 편견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큐어 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고쳐질 수 있느냐. 그 편견이라는 뭐 증거가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거를 재현했다든지 또 필요 없다 그러면 경찰에 조소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검사 결과를 있다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그것을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죠? 이거는 뭐 정도가 좀 약해질 수 있겠죠. 세 번째, 증거의 실적인 중요성. 이건 무조건 우리가 이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증거의 파괴나 변조나 비보호를 선의로 혹은 악의적으로 한 책임에 대한 당사자가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뭘까요? 그 당사자가 그러한 파괴나 변조나 비보호를 행위를 하는데 악의적으로 했는지, 선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케이스면 지금 뭐 어드밴스 테스팅 같은 때는 뭐 상대방이 뭐요? 결국은 사다리 업체에서 사다리 메이커가 뭐 돌려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어쩌면 스토리도 좁고 하니까 시설도 없고 하니까 그냥 파기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까요? 사실상 검사기관이지만 내가 악의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고 한 거고. 또 사실상 사건이 이게 계류가 다 있다. 뭐 민사소송이나 뭐 형사소송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이미 알면서 했다 그러면 그것도 배페이스가 되죠. 근데 그게 없어 지금. 오로지 굿페이스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굿페이스라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제재를 가하더라도 레서 생션이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용에 대한 가능성. 자, 예를 들어서 그 증거에 대한 증언 자체가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남용이 있었느냐? 뭐 사실상 증거도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말이죠. 거기에 살짝 들어가 있죠. 스타일 같은 경우에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 증거가 말이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좀 돌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물품을 사가지고 그죠? 이걸 변조해가지고 로켓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괴에 대한 제재로서 자 법원 입장이 뭘까요? 자 원고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 사건을 우리가 기각시키든지 원고에 이제 어떤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혹은 피고에 대해서 우리가 골속 재판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뭘까요?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나 다른 증언을 배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런 문제. 그리고 사실상 파괴자죠. 파괴자에 대한 추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증거의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jury instruction을 부과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jury에 대한 설시를 판사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파괴와 관련된 제재로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앞에는 이제 그러한 룰들이 쭉 나와 있고 팩트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앞에 팩터가 뭐 5가지 팩터가 있어요. 앞에 팩터가 5가지가 있어요. foregoing factor 5가지의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균형, 그죠? 형평 우리가 리뷰한 하다 보면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자 가장 덜 제한적인 제재를 부과했다라고 가장 덜 least restrictive니까 가장 덜 제한적인 특히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adverse jury instruction이죠. jury로 하여금 우리가 만에 하나 상대방이 우리가 그 증거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걸 파기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원고한테 유리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원심법원에선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런 트럭의 파괴 결과로 인해서 편견을 받았다라는 의심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원심법원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브라운과 자신의 그런 그죠? 그 분야의 전문가 자체는 트럭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화재 나간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죠. 당연하게. 그 전에 이미 다 폐차장에서 없어버렸으니까. 또 사실상 브라운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돼요? 남편이죠. 사실상 통제 능력을 잃게 됐고 또 그 트럭이 결국은 화염에 휩싸이게 됐다는 그 원인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늦었어요. 2년 가까이 됐는데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실상 트럭에 장착된 그 안전 시스템 자체도 검사도 하지도 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럭 상황에 직접적인 검사라는 것은 그죠? 핵심적으로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 트럭의 그죠? 파괴라는 것은 브라운의 여기서 보게 되면 전문가죠. 전문가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충분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이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파괴로 인해서 less reliable evidence니까 여기서 보면 뭐 이제 정비 기록이라든지 또 사건 기록이라든지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경찰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또 그 사건 관련된 증인들, 실제로 본 증인들 이런 것들이 대응 포함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3의 증거지, 그죠?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less reliable evidence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상대방인 모드롭이라는 트럭 회사에 대해서 악이 있다라는 병백한 악의가 없다. 그죠? 악의가 없다. Apron a leg of bad face니까 쪽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했다. 왜냐하면 특히 뭘까요? 법원장은 뭐라고 판시했냐면 경찰이 자 트럭 회사한테 24시간 이내에 치우라고 했고요. 사건 현장에서. 그리고 뭘까요? 또 그래서 뭘까요? 당연하게 그 트럭의 탄진 전제를 우리가 급히 치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트럭 회사에 있을 때는 또 뭘까요? 거의 2년 동안 폐차장에서 우리가 파괴되기 전까지도 2년 가까이 폐차장에 있으면서 또 보관효과를 지불하는 그런 불가피한 일이 발생됐고 또 그러니까 법원의 인정이 뭘까요? 불안 자체가 사실상 트럭이 결국은 이제 폐차장에서 파괴되고 그죠? 리사이클링하는 작업을 했을 당시에 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죠. 없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로코 자체가 하급심에서 우리가 재량권을 이탈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에 대한 우리가 제재 조치에 있어서 좀 불리한 주리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부과한 거에 대한 원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우리가 이탈한 게 없다. 그죠? 이탈한 게 없다. 되겠어요? 주불 케이스예요. 주불과 스탠더드 모터 코퍼레이션.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콜롬비아 슈프림 코트네요. 우리가 중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고. 여기서 보면 막 주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 라이빌리티 액션이네. 이건 뭐 그죠? 이 상품에 대한 우리가 하자 소송이죠. 상품에 대한 하자 소송은 스트릭 라이빌리티죠. 예. 주로 이제 manufacturing defect가 굉장히 많고, design defect도 있고, labeling-이라든지 뭐. 여기서 이제 manufacturing defect네요. 그러니까 standard motor corporation에 대한 소위 제조물 하자에 대한 청구 소송이에요. 막 주불리한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2012년도 제프리 본인이 운전했던 그리고 사실상 오류가 고장이 났던 오류가 발생됐던 제프리 오토모빌이라는 그 2012년도 자동차의 소위 제어 장치죠.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에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하자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전봇대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시리어 주연을 아마도 중상을 입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뭘까요? 이 자동차 소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주부를 쌓아두니까 이모가 이 소유권은 이모가 있는 그 이모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그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사고 나고 나서 스탠드 모터가 결국은 검사를 하기 전에 그 차를 어떻게 돼요? 이모가 그냥 고쳐버렸어. 이모 고치면 이모가 이게 불법 행위인가요? 이게 봐야 되겠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조카가 타고 다녔는데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고친 건지 봐야 되겠죠. 하여튼 수개월 걸친 우리가 소송에서 스탠드 모터라는 상대방의 그죠 회사가 제조물 이제 하자에 해당되는 스탠드 모터가 뭐라고 제재를 요구한 거죠. 주불한테. 주불은 이제 운전자죠. 차가 없다.
unavailability of car. 이제 증거가 없다는 거죠.